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이준석 제거 들어가나, 윤핵관 잘못 건드렸나, 내각제 수순인가. 이게 정치라는 것은 항상 뒤에 기획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를 왜 국민들이 싫어하냐 그러면은 끊임없이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그래서 더러운 정치, 진실의 순간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준석이 무슨 성상납을 받았다, 뭐 갑자기 이제 이런 게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상 그 전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이준석이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을 계속 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요런 윤핵관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요 측근들 문고리 뭐 3인방이라고도 하고 뭐 문고리 그 권력이라고도 하고 요 핵관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은 특히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정당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 한 거대 양당에 제가 갔더니 밤에 항상 그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가야금을 켜고 그런 술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 술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아주 별짓들을 다 합니다. 네, 뭐 그냥 서로 절을 하고 뭐 절도 아주 가장 큰 절이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하는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쫙 엎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충성 맹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그 자기들의 핵심 관계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원 결의를 악용하는 거죠. 도원 결의. 그래서 도원 결의라는 것은 사실상 을을 통하여 결의하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자리에 많이 가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그 정당의 핵심 권력자인 양 행동을 하면서 뭐 재벌 2세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 또 유명 기자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저도 불러놓고 거기서 서로 뭐 도원결의 같은 거 하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가 있냐 제가 물어보면 의가 없어요. 그냥 권력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원결의가 됩니까? 예?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죠. 의가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정 교수가 정 꼬우면은 큰형님 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런데 관심 없다고. 예? 그랬더니 술을 한잔 하자고 가더니 그 소주 잔을 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소주 잔을 이렇게 이빨로 깨가지고 이걸 씹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깨가지고 씹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참 그런 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판에 웬만하면 제가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가 국민을 구하는 게 정치인데 그게 아니라 권력을 잡는 게 정치인 거예요. 예? 권력을 잡는 게 정치. 그래서 여야를 다 다녀보니까 줄 세우기 하고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100명의 계파가 있어요. 100명의 계파에서 이리 줄 서고 저리 줄 서고 서로 감시하고 저 놈은 어디 라인이니 막 이러면서 하니 제가 그 대한민국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간 거죠. 해외 나가서 해외에다가 전문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동남아에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호주랑 연계해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윤핵관을 잘못 건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들은 권력을 뭐 윤핵관의 실체는 저는 모릅니다. 네, 뭐 윤핵관의 실체는 몰라요. 네, 근데 이준석이 윤핵관하고 윤핵관이랍시고 계속 마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선대위 중앙선대위 위원장직을 던지는 일이 생겼는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의가 없단 말이죠. 의가 없기 때문에 큰 파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면 이준석 제거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각 정당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 그러죠. 네, 군소정당도 많이 활동을 해보면은 바른 소리 하면 바로 제거 들어갑니다. 네, 제거 들어갑니다. 각종 음모를 다 꾸며가지고 제거에 들어가는데, 뭐 제가 뭐 윤핵관이 실체도 모르고 뭐 윤핵관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이준석이 건드러대니 결국에는 갑자기 이준석이 성상납 이게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허위 사실 강하게 대응할 것. 어제 뭐 유튜브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네. 그리고 불붙는 이준석 사태론 떠나는 2030. 2030이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2030이 떠나서 허경영 후보 측으로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2030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합니다. 연락을 많이 해서 홍준표 지지하다가 이제 국힘당 지지하다가 허경영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허경영 쪽에 왔는데 3.3 정책을 보고 또 교수님 보고 이렇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입니까? 허경영 후보가 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다단계 좀 유사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다단계는 제가 모르고, 확실한 것은 허경영 후보가 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뭐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온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신이 정치하는 신정 정치를 꿈꾸고 신정주의를 꿈꾼다. 이거는 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허경영 후보가 세계 통일을 꿈꾸다 보니 종교 개혁 없이는 세계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7번 떨어졌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대중정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통일이지, 대통령도 안 됐는데 계속 세계 통일 외치고 내가 신이다라고 외치면은 그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허경영 후보가 현실 정치, 대중 정치를 해야 합니다라고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외쳐요. 그 2030 젊은이들이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막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초종교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그 초종교라 하면은 종교를 초월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준석 선대위 실질적 변화 있어야 참여 가능.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가세연 이준석 탄핵 나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려고 대선 망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유승민 대통령 만들려고 대선을 망치는 이런 건 너무한 발언이다 저는 보고, 어쨌든 탄핵에 나선 것은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준석 탄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도 가세연이 얘기했죠. 네, 그래서 가세연에서 이것을 보도한 거죠. 네, 보도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제거. 네, 김종인은 내각제가 효율적 주장의 홍준표 총리가 목표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김종인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은 김종인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종인은 정치 10단이에요, 10단. 예, 정치 10단이기 때문에 정치 10단들은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죠. 그 다음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죠. 오세훈 세웠죠. 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윤석열 세우러 들어왔죠. 네, 김동연 만나고 또 손학규가 그 의원내각제 외치니까 김종인의 머릿속에는 내각제가 강하게 잘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딱 홍준표가 읽은 거예요. 홍준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대권까지 나갔으면은 판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은 대권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미 대권에 나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판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이 내각제가 효율적 주장에 홍준표는 총리가 목표인 사람.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준석이 김종인을 믿었다라면은 그거는 실수한 거예요. 네, 김종인은 언제든지 이준석을 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목표가 이제는 뭐 대통령 세워보니까 박근혜 세워보고 뭐 문재인 세워보고 오세훈 세워보고 하니 결국에는 야 내가 이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지막 자기의 꿈을 꾸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각제로 책임 총리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출마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지지율 한 1%밖에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각제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도 세웠고 뭐 또 그 박근혜도 세웠고 하니 많은 의원들이 따라요. 당연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각제를 꿈꾸는 거예요. 네, 홍준표, 이준석, 윤석열 정계 개편, 신당 창당 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이제 걸린 거예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김병준, 네, 김병준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인데, 예, 이 사람이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지혜라는 페미니스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한길이 또 들어와 있는 거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네, 그래서 김한길이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의 열린우리당하고 비슷한 모습 아니냐라는 진단이 헛된 진단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홍준표 이어 이준석도 윤석열 디스 가세 해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이제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의 속내가 드러난 거죠. 네, 윤석열이 국힘당에 들어간 것은 호랑이 새끼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잡으러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갑자기 뭐 밖에서 있다가 갑자기 국힘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윤석열도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어리숙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국힘당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후보 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을 집어삼키겠다. 네, 그리고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김한길이라든지 신지혜라든지 김민전이라든지 이수정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영입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판을 다 짰다 그러면은 이제는 홍준표나 이준석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김종인까지 윤석열이, 사실 김종인이 윤석열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윤석열이 김종인을 집어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아주 윤석열도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다. 고단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80석 몰아줬더니 촛불 국민 배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뒤에는 우리나라 선거에 북한과 친북 세력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그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저는 북한 주민은 사랑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북한 공산당을 비판하니까 저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 비판하고 이석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아주 뭐
저를 아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들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안보 없이 평화가 있나요? 예? 강력한 국방력 없이 평화가 있나요? 저는 공감할 수 없어요. 이 주장들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네, 촛불 뒤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정성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이 촛불에 순수하게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항상 역사는 그렇거든요. 예, 순수하게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다양한 입장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 또 조국 통일 방해, 미제 동맹 거부, 종전선언 촉구, 평화협정 체결해야. 이게 이제 평화협정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 아프간의 평화협정 후에 탈레반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북한은 정치, 종교,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왕조주의를 짬뽕시킨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상으로 무정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평화협정, 뭐 종전선언을 외친다? 이거는 허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문 대통령이 끊임없이 평화쇼를 해왔는데 그 평화쇼의 결과는 미사일밖에 없었어요. 미사일. 이거 뭐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네. 자, 외국인 투표권을 두고 일본은 국가 해친다, 거센 논란. 우리나라는 이미 어떻게 해요? 내년 지방선거에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10만 명. 약 80%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니, 일본을 흔들려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다. 제가 중국 공산당이다 그러면은 제가 중국인들은 사랑합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 비판하니까 또 저한테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 인들은 사랑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 제가 사랑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라면은 일본이 자꾸 반중 정책을 펼치거든요. 일본 흔들어 놓으려면은 간단합니다. 일본에다가 저 투표권, 외국인 투표권을 심어 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됩니다. 과거에 영국이 대영제국을 했죠. 자기들은 대영제국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를 막 심어 놓거든요. 그럼 막 분열되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못 합치게. 근데 인간의 속성이 여왕벌 같은 속성이 있어요. 여왕벌 있고 그 여왕벌을 따르는 그 무리들. 인간도 그 침팬치 세계도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윤석열이다 하면 윤석열을 쫙 따르고 그 여왕벌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재명 하면 이재명 확 따르고. 예?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예? 인간의 본성 속에 왕을 향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종교를 보세요. 종교도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확 따르는 그런 모습 있죠. 인간의 속성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대영제국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막 심어요. 그래서 다 분열시켜버립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성숙해야 돼요.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국민들이 주권의식이 굉장히 커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내가 주권자로서의 강력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도리어 역이용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주민투표권 가지고 거센 논란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 지역에 중국인들이 쫙 몰리는 거야. 몰려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버려.
예? 거기에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구청장, 도지사 뽑아버려. 나중에 독립선언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독립선언.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막 지방 분권화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방 분권화 막 해갖고 중국인들이 지금 투표권이 지금 10만 명을 줬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들이 쫙 몰려 글로 쫙 몰려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도 만들고 뭐 시의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독립선언 외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정치적으로 고수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이 정보원 통해서 다 조사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해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활동해 봤잖아요. 다 조사받고 있다니까요. 언제 집에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어디 갔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제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쫙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쫙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분열 상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세력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한명숙 복권 이석기 가석방 그리고 이명박은 이제 또 사면 안 시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중국의 투표권이나 공자학원 문제 또 북한 친북한 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평화협정 종전선언 그리고 한미 동맹 약화 한미 훈련 약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이준석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준석은 제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윤핵관의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윤핵관의 권력화에 따라서 뭐 윤핵관의 실체는 저는 모릅니다. 네, 실체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준석은 제거되고 있다. 그리고 김종인은 내각제 수순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윤석열이 도리어 김종인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 아니면은 윤석열과 김종인이 손을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각제 수순으로 가겠죠. 네, 내각제 수순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뭐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일본에는 천황이 있는데 한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은 외교국방만 하라. 외교국방만 하고 총리가 실세 총리로서 총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거죠. 그리고 그 총리가 장관들을 국회의원들로 장관들을 구성하겠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해먹는 세상. 그리고 대통령은 결국에는 허수아비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세계적인 그림에서 지금 대한민국 현상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한다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제3지대에서 사실상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제3지대에서 국민 경선을 이제 허경영 후보가 외쳤죠. 제가 끊임없이 외쳤죠. 네, 그래서 제3지대 국민 경선 해야 된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도 제3지대 국민 경선 외쳐가지고 안철수 김동연에게 토론도 제안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 정치적 쇼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제3지대에서 분명하게 확실한 천하삼분지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강구도로 가야 됩니다. 양강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경영 후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허경영 후보는
철저하게 현실 정치, 대중 정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8 민주묘지, 자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5.18 민주묘지, 또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 묘소, 그리고 현충원 이런 데를 끊임없이 방문하고, 또 그 자영업자들의 그 분향소, 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를 따르고 있는 몇몇 지지자들 보면은 저를 욕을 하는 거죠. 감히 신이 인간의 묘소를 참배하게 감히 이런 신성 모독 발언을 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고, 정치는 현실 정치죠. 현실 정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 후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시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허경영 후보를 대통령 후보 그 이상 그 이하로 안 보지, 허경영 후보를 신으로 보고 신한테 절을 4번 하고 아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허경영 후보를 신으로 믿는 신도들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허경영 후보는 철저하게 현실 정치를 해야 된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여야 찍을 사람 없다. 그리고 제3지대에 허경영 후보 찍으려고 했더니 이상한 거 아니야 해갖고 안철수 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안철수 쪽으로 쏠리고 김동연 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철저한 정치인,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인을 원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